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른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난 이 자세가 바른 것 같다. 딱 바르게 취해보는 자세. 좋아요. 바르게 지금 자세를 취하고 계시나요? 좋아요. 뭐 다들 자세가 좋으세요. 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다 스캔을 했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세를 왜 바로 잡으라 그럴까? 우리가 자세 바로 잡으라 그러면 어깨 펴고 턱 당기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뭔가 이런 어색한 자세를 우리가 취하잖아요. 왜 이런 자세를 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나쁜 자세가 왜 아플까요? 나쁜 자세라면 이게 나쁜 자세겠죠? 그렇죠. 그렇죠. 쓸데없는 힘을 쓰게 되겠죠. 자,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을 잠깐 들어보실래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다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물병이 제일 좋은데 다 물병을 가지고 계시나 아시니까 핸드폰을 잡고 자, 손가락 3개나 4개로 이렇게 가장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요 끝에를. 그죠? 이게 가장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편하게 수직으로 들어야겠죠. 자, 이 상태는 지금 핸드폰의 무게가 밑으로, 이 하중이 핸드폰의 무게가 전부 팔 근육과 이 팔의 뼈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손가락은 밸런스만 맞춰주면 돼요. 그죠? 균형만 잡아주면 돼요. 꽉 쥘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펴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핸드폰도 기울이면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면 손가락에 힘을 안 주면 떨어질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는 이유는 이 자세가 되면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끊임없는 nerve impulse가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육의 긴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까 손가락에 힘을 준 것처럼 머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스플래니어스라는 근육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퍼 트랙, 여기 승모근, 그리고 롬보이드라는 우리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걔가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우리의 머리의 무게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힘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근육의 인게이지먼트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근육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했더니 하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잡으려고 근육을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 잡으려고 근육을 쓴 이 근육의 강도와 여기 제가 지금 무너진 자세예요. 라운드 숄더에 거북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쓰고 있는 근육의 힘이 어느 게 더 힘이 될까요? 어느 게 더 세게 잡을까? 그렇죠. 지금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못 느껴. 자세가 나빠도. 근데 내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근육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근육의 인게이지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왜? 우리가 이 포인트는 지금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였죠? 왜 잡는다고요? 왜 자세를 꼿꼿이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근육을 쓰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근육의 힘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근육이 계속해서 텐션이 있으면, 긴장 상태로 있으면 근육이 뭉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자세를 바로 잡아서 근육이 잡지 않고 우리의 구조가 잡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뭘 하면 안 된다? 절대 당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가사를 잡겠다고 절대 당기고 근육을 써서 잡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효과가 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구조만을 이용해서 몸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분이라도? 자, 다들 일어나 보세요. 다들 일어나셔서 같이 해볼게요. 자, 똑바로 쓴 상태에서 자, 이때 자세 틀어. 내가 최대한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봐. 이건 진짜 안 좋은 자세다. 이 상태에서 가슴만 45도로 누가 당긴다고 하고 당겨보세요. 다른 근육은 하나도 쓰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목은 쓰게 돼 있어요. 자, 옆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안 좋은 자세죠. 제가 정말로 목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목이 서요, 안 서요?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어깨를 보세요. 라운드 숄더죠. 라운드 숄더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슴이 밀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대들보, 우리 몸의 대들보가 뭐죠? 척추. 그렇죠. 척추. 우리의 척추, 대들보만 세워놓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그 가지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쭉 펴면 목이 쓰죠. 목이 쓰고 어깨가 뒤로 빠져. 다른 근육은 아예 릴렉스 하셔도 돼. 근데 이렇게 바른 자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척추가 대들보가 서 있을 때는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상태에서 거북목을 만들어 보세요. 다들 거북목 억지로 만들어 보세요. 거북목.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힘을 줘야지 거북목이 만들어지시죠. 보세요. 힘을 줘야지 거북목이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돼. 그래서 척추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빼면 거북목이 천천히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목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턱이 당겨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라운드 숄더도 마찬가지죠. 라운드 숄더도 이 상태에서 라운드 숄더를 만들려면 내가 굳이 힘을 써서 당겨야 돼. 그럴 리가 없겠죠, 저희가. 그죠? 굳이 불편하게. 그래서 대들보만 서 있으면, 척추만 구조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안 좋다고 말하는 라운드 숄더, 거북목은 오히려 불편한 자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척추만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되셨어요? 지금 하시는 게 앉았을 때도 해요. 마찬가지죠. 척추만, 가슴만 살짝. 근데 여기서 지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느끼셨겠지만, 자, 척추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 근육도 안 썼어. 등 근육도 안 썼어. 근데 어떤 근육을 쓴 것 같아요? 해보세요, 스스로. 좀 과장되게 가슴을 내밀어봐요. 나 운동했어. 나 운동한 사람이야. 해봐요. 어느 근육을 썼어요, 지금? 어디에 좀 힘이 들어가요? 배는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보통은 허리에 들어가죠. 허리 중, 이 로어백이랑 미드백에 있는 이렉터, 기립근이 당기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척추를 세워서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일단은 기립근의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립근은 우리가 케이블, 줄로 당긴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줄로 당긴 거야. 누군가가. 등과 목에는 힘을 하나도 안 줬어. 하지만 뒤에 있는 케이블로 당긴 거예요, 지금. 척추를. 근데 이런 식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자, 다 보이시나요? 당겼어. 당기면 손가락에 힘이 들죠? 그게 아니고 괴어 놓는 거야, 뭔가를. 내가 이거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당긴 거 힘을 풀고 괴어 놓으려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자, 이 상체를 누군가가 괴야 돼. 뭘로 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조상 딱 보면. 복부.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렇죠. 설명을 잘하시니까 상상하기가 좋아요. 진짜. 우리가 케이블로 당겨놓고 복부로 괴어놓는 거야. 돌을 껴놓듯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부가 힘들다. 배가 근육이 아파요. 배가 쥐가 나요. 이러신 분 경험 있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없어요. 복부 근육 술 드시고 토 한 20번 하면 쥐 납니다. 그거 말고는 토하실 때 빼고는 우리는 복부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기다가 직립을 하는 순간 쓰는 근육이 뭐냐면 등 근육의 인게이지먼트는 생각보다 작고요. 대부분은 복부예요. 그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마른 아이들을 다 보세요.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왕자가. 여자애들도 말라 있으면 신기하게. 그래서 초반에는 전부 다가 복부로 잡아요. 그래서 당겨놓고 등에 긴장이 있지만 살짝 복부에 긴장을 주고 상체를 얹어놓는 거야. 그리고서는 등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면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다시 자연스러운 자세로 편안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돌을 괴는 것보다 복부다. 그래서 그걸 코어. 그래서 모든 필라테스나 요가나 모든 국가대표, 제가 국가대표를 많이 봤잖아요. 모든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코어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상 방지가 되고 체력이 유지가 돼. 안 그러면 체력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자세가 힘들어지고 축구를 한다든가 어떤 테니스를 친다든가 할 때 자세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힘이 들면. 복부의 체력이 끝나면. 근데 처음에 올려서 등으로 당겨서 돌을 괴듯이 코어를 이용해서 얻는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은 긴장이 생기더라도
등 근육으로 당겨도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 근육만 긴장을 풀어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코어를 인게이지 안 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코어가 좋은데 힘이 좋고 왜 우리는 코어를 인게이지 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무 대답이나 하셔도 돼요. 배가 많이 나와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들어가죠. 허리가 들어가면 케이블이 당기게 돼요. 그래서 코어를 안 쓰고 허리 근육을 쓰게 되는 것도 있죠. 또 다른 이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하체가 부실해도 우리가 등 힘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체가 부실해도 코어 엔게이지먼트를 시키면 되는데 왜 우리가 코어 엔게이지먼트를 안 시키기 시작하냐면 내 코어 체력의 이상의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코어 엔게이지먼트가 딱 생겨서 일을 해요. 자, 내 코어의 체력은 끝났어. 1시간이면 끝나. 보통은 1~2시간이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코어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1~2시간 안에 끝나요, 일이? 그죠? 공부가 1시간 하고 끝나면 안 끝나죠. 그럼 앉아서 계속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코어의 힘은 빠져. 잘 보세요. 코어를 지금 내가 받쳐놓고 있거든요, 지금. 코어의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야. 코어의 힘을 빼면 내려오든가 아니면 배의 힘은 빠졌어. 내 코어 체력은 끝났어. 근데 얘를 버텨야 돼. 앉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느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막 이 눈빛이 막 언제 앉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코어 체력은 끝났어. 그러면 하나는 컴펜세이트. 우리가 말하는 라운드 숄더와 타롤렉이 나오든가 두 번째는 뒤에서 당길 수밖에 없어. 이걸 유지시키려면.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어 힘이 약해진 것보다 무리해서 그래요. 무리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항상 무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습관이 돼버려. 왜냐면 우리가 힘들게 뭘 했어. 그때 우리가 이제 힘들다는 거는 이미 무리해서 내 자신이 흐트러진 상태야. 이 상태로 우리는 일을 끝내고 공부를 끝내고 뭘 끝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 일이 끝났으면 내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 자세가 돼버리는 거야. 나의 힘들었을 때 내가 취하고 있던 자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리가 돼요. 저희 애들만 봐도 무리를 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힘이 든다. 이거 좀 뭔가 좀 힘든데 어깨가 좀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데 등으로 좀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쉬어야죠. 근데 나 더 해야 되겠어. 나는 이걸로 끝낼 수 없어. 난 무조건 더 해야 돼. 상황이 그렇게. 왜냐면 요즘에 무리한다고 쉴 수 있나요? 그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든가 아니면 뭘 강화시키면 될까요? 그렇죠. 내 코어 체력을 길러놓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많은 운동도 좋은데 꼭 항상 코어의 강화를 집중해서 해주시면 내 자세를 유지하는 데는 좀 편해져요. 아셨죠? 일단 질문. 다른 또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받을게요. 코어 강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플랭크 운동 아시죠? 플랭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플랭크 하실 줄 아시는 분? 포즈는 플랭크는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PT는 아니지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이걸 유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자세는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한테 확인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쨌든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 이게 그 중에 하나고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누워서 다리 올리는 운동.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를 잡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하복근이에요. 상복근보다. 그나마 코어 운동 중에 허리에 기립근을 쓰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랭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그 레이즈, 다리 올리는 운동을 하실 때도 왜냐면 다리를 올리다 보면 디스크가 있으시면 거기가 찡겨, 임핀지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이 더 땡기시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한 발씩 하셔도 돼요. 한 발씩 하셔도 되고 두 발을 하되 두 발을 하시다가 통증이 오기 전에 멈추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플랭크는 사이릭 페인이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플랭크는 어떤 동작이 없잖아요. 플렉션, 익스텐션 동작이 없기 때문에 조인트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임핀지하진 않아요. 허리를 쓰는 운동이 무조건 안 좋지는 않은데 한쪽으로만 쓰는 운동은 다 안 좋아요.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모든 운동은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특히 허리에는. 그래서 반대쪽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무리 근데 또 해주시고 한 2, 3일 쉬시고 일주일 쉬고 다시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를 텐데 이제 매일같이 나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가겠죠. 제가 또 오늘 또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저희 클리닉 리셉션이 있고 리셉션 뒤에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혹시 클리닉에 오셨던 분 계신가요?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라는 그게 적혀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에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마음을 곱게 먹어 그래야 좋은 일이 생겨. 우리 너무 식상한 말이죠. 제가 오늘은 조금 생물학적으로 그게 왜 그런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몸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체들의 집합소예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사이언스 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100조 정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은 30%. 머리카락, 피부, 뼈, 얘네들 이런 모든 장기, 얘네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는 30%, 나머지 70%는 뭔지 아세요? 기생하는 애들이야. 우리 몸에 기생하는 애들. 그래서 눈썹만 이렇게 싹 하고 현미경으로 보죠.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지금 눈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생명들한테 항상 우리가 뭔가를 조정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우리 몸에 끊임없이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패소진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크로페이지라는 그 림포사이트,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 하나의 세포예요. 걔가 가서 걔네들을 이렇게 인걸프해, 안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시켜. 그리고 뱉어내. 뱉어내면 또 다른 세포가 와. 걔를 가져가. 그래서 걔가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요. 엔티바디를. 지금 이거 조정하고 계신 분.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심장을 뛰라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신장한테 피를 걸르라고 걔네들 세포들한테 명령을 내리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뭐에 의해 따라주냐면 마음에 의해 따라줘요. 이 작용 자체나 이런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거거든요. 너무 복잡해. 근데 그게 뭐 하나 일어나면 마음 하나 일어나.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걷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못 마셨어. 지금 한 4시간 동안. 근데 너무 목이 마른데 그럼 침이 말라요, 안 말라요? 침이 마르겠죠. 근데 너무 신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고이나요, 안 고이나요? 입안에 침이 고여. 근데 입안에 침이 고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글랜드들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시그널을 또 보내줘야 되고 이게 다 생명들이 하는 거야. 각자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런과 동시에 마지막에 침샘이 열리면서 침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식상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죠. 매일같이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그럴 때 내 마음 하나에 전체 생명들은 따라주는 거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줘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따라줘요? 못하는 쪽으로 따라줘요. 나 이거 딱 암이 걸렸어. 암이래. 죽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쪽으로 따라줘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을 가거나, 그죠? 내가 뭔가 건강을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면 좋은지 아시겠죠?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 우리는 그렇게 못 살면서 마음에 따라달라고 네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듣는 그냥 뭐 위인들이 남기고 간 뭐 식상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거야. 바이올로지컬리도.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